안녕하세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 사주하나 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때요. 신해년, 기해월, 신축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문제는요. 전주에 내드린 문제는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은 어떤 오행인가요? 가장 강한 오행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주 강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가장 강한 오행이 내 편이면 사주 강해지고 내 힘을 빼는 상대편이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 사주 성격을 말해주시고 이유를 말해보세요. 성격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얘기죠. 사주에 나온 성격을 다 말해주고 이유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짚어나가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아나운서 겸 PD가 잘 맞는지, 아나운서 겸 PD 잘 맞는지 묻는 문제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가 여러분한테 내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에 내드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1번 문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문제죠.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비겁부터 찾아볼까요? 비겁이 힘이 강한지. 연간에 신금, 시간에 신금이 있고 일지 축토안에 신금이 있습니다. 개수는 많지만 작은 쇠라 그리 세력이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인성인 흑을 찾아보면은 흑은 월간의 기토, 일지의 축토, 작은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연지 해수안의 무토, 월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네요. 역시 기토 축토도 작은 흑이고 무토가 해수안에 암장되어 있지만은 거센 물기운에 힘을 잃은 상태라 흑기운도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내 힘을 빼앗은 오행을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식상부터요. 식상. 쇠가 새겨진 오행입니다. 쇠가 새겨진 오행은 몰이 되겠죠. 몰은 사주에 연지의 해수, 월지의 해수 큰 물이 있습니다. 호수같이 큰 물이죠. 해수는. 그리고 일지 축토안의 해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고요. 물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잡혀 있죠. 이 물을 막을 흙도 작은 흙밖에 없어서 거의 흙탕물에 가깝게 물을 막지 못하고, 나무도 큰 나무가 아닌 작은 나무가 있어서 물을 흡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기운이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 같이 보이죠. 나무 기운은 어떤가요? 묘목이 있고 연지 해수안의 간목, 월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데, 이 나무는 작은 나무 빼고 큰 나무 간목은 해수안에 암장되어 있어서 상당히 물기운이 강해서 젖어있는 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의 힘도 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보면 불은 사주팔자에 없고 시장간에 없습니다. 모관성인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해수에서 물기운이 되겠네요. 축탈의 해수까지 이 물을 막고 방어할 오행이 없죠. 그러니 물기운이 가장 강해졌습니다. 1번 문제,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물기운이 되겠습니다. 즉, 이 사주의 병은 물기운이 되겠습니다. 무리 말해서, 자, 사주 강력은 어떻게 됐나요? 물기운이 강하죠. 물기운이 강하니 내 힘을 빼는 오행이 강하니까 약한 사주가 됐네요. 그러니 약한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은 해수에서 큰 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할 수 없이 해수 안에 간목으로 잡아야 되겠죠. 물이 병이라 물을 조금이라도 흡수해 주니까 큰 나무로 잡아야 되겠네요. 희신도 물이 병이 되니 운에서 큰 나무가 와서 물을 흡수해 주면 좋은 운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1번 가장 강한 오행은 몰기운. 2번 이 사주의 성격을 얘기하고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랬죠.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주는 활동력이 상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주의 역마성이 상당히 발달됐죠. 연지, 월지의 해수가 역마살입니다. 그러니 역마살이 강해 활동력이 강합니다. 또 성격이 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수에서 물이 상당하죠. 물살은 세죠. 겉으로 보기에는 물살이 세지 않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물이 상당히 흘러내리고 있어서 물살이 세고, 이 물살이 역마살로 잡혀 있어서 조급합니다. 성격이 급한 성격이고. 세 번째, 동분서주 오지랖이 넓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분서주는 이 역마살 때문에 그러죠. 많이 돌아다니면서 또 물기운이 강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성분이 있는데, 식상이 강하죠. 식상이 강하면 아는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 보니 참견을 많이 해서 오지랖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음기운이 강해서 집중력이 강합니다. 사주가 음기운이 강하죠. 해수 빼놓고는 전부 음기운이니까 음기운이 강해서 집중력이 강합니다. 또 고집이 셉니다. 왜 고집이 세죠? 사주에 신금, 비견들이 많죠. 축중에 신금까지 비견이 많으니 고집도 세고 식상이 강한 것도 한몫을 합니다. 그러니 고집이 셉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상당히 예민하고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안 좋게는 까칠합니다. 왜 그렇죠? 예간이 신금이고 신금과 같은 날카로운 쇠가 연간 시간에 신금이 있어서 예민, 디테일, 섬세함이 나타나고 안 좋게는 까칠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주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왜 그렇죠? 머리가 좋은 이유는 편인이 발달됐습니다. 기토 쪽도 편인이 발달돼서 머리가 상당히 비상합니다. 또 말을 잘하고 임기응변과 순발력이 강합니다. 왜 그렇죠? 물이 많고 사주에 도화살이 강하죠. 묘목이 신금 하나밖에 없지만은 신금, 기토, 신금이 전부 도화살이죠. 또 하계살도 발달돼 있어서 순발력이 좋고 임기응변이 좋아서 말을 잘합니다. 또 물기운이 강해서 말을 잘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임기응변, 순발력이 대단한 것은 도화살과 화계살로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임기응변과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성격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하나하나씩 짚어나가면서 성격과 이유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주의 성격을 얘기해 드렸고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아나운서 겸 PD가 괜찮은지. 괜찮죠? PD는 종합적으로 그걸 완성을 해야 되는 감독과 같고, 아나운서는 말빨과 순발력, 임기응변이 강해야 되죠. 아까 임기응변과 순발력이 좋다 했죠. 그러니 아나운서 좋고, 그리고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까칠하다고 그랬죠. 까칠함이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까다롭게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PD 겸 아나운서가 아주 잘 맞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진년, 개해월, 병술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다시 한번요. 무진년, 개해월, 병술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문제는요.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는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 물과 흙 중에 강한 오행은 무엇인가? 물과 흙이 사주에 많은데 어떤 물하고 흙 중에서 강한 오행은 어떤 걸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주의 조우는 어떤가요? 조우가 어떤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병신 합수는 이루어지는지, 병신 합수가 있는데 이루어지는지. 네 번째, 이 사주 무게합화는 이루어지는지, 무게합이 이루어지는데 합화가 이루어지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도 풀어봤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저주 문제도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은 풀어보시고 저희가 말해준 답과 대조해 보면 사주 공부에 향상이 있습니다. 댓글로 답을 남겨주시면 복귀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주 알아맞히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격 알아맞히기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